자, 오늘은 2022년 12월 2일. 자, 오늘 또 소개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마리오 데모를 한번 볼까요? 워킹, 이렇게 워킹, 그 다음에 점핑 이렇게 점핑 되고 있는데, 요 점핑 자체 내에 키가 하나가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스바의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세 가지 형태의 점핑,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까지 결합하면은 세 가지 형태의 점핑을 한 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까지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고, 일단 이 높이, 점핑되는 높이가 같은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1.5초 이후의 간격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 정도 높이. 근데 요거를 0.5초 이내에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두 번을 누른다는 얘기는 마리오가 점핑하고 또 그라운드 달려고 할 때 누르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떴을 때 누르면 안 되고, 자, 요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높이로 올라와요. 자,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하고 그라운드 닿았을 때 또 한 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높이.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두 번째 높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높은 높이는 하나, 둘, 한 번 하고, 마리오가 그라운드 닿으려고 했을 때 또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서 세 번째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0.5초 이내에 그라운드를 세 번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라운드 1.5초 이내라고 봐야 되나? 1.5초 이내에 0.5초. 그러니까 0.5초 사이 간격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밟을 때 점핑은 가장 높은 높이가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하면은 이제 중간 높이. 하나, 둘. 그냥 한참 있다가 누르면 이 정도 높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키를 가지고 다양한 높이를 타이밍에 의해서 점핑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사실 코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금 보여드린 점핑 기술을 코딩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리오에 많이 사용돼서 요 프로그램 기법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번에 시간에 했던 것에서 코딩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코딩 쪽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은, 여기에 조금 요 테크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프 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도입을 해갖고, 초기 이니셜 점프 벨로시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사용되는 그래비티, 점프 그래비티, 요거를 세 가지 경우로 점프 카운트에 맞춰서 1, 2, 3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점프 벨로시티를, 그러니까 세 가지, 점프 그래비티도 세 가지, 그것을 이제 타이밍하고 잘 맞춰서 코딩상에서 변화시킨다는 건데, 그 대목은 이게 핸들 점프에서 점프 카운트가 3보다 작을 때 스탑 코르틴, 여기서 이제 코르틴 경우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점프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키고 있죠. 일씩 증가시키고 있어서, 요게 이제 커런트 무브먼트, 요 값이 결국은 점프 카운트 값이 1이냐 2이냐 3이냐에 따라서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초기 점프 벨로시티, 초기 점핑하는 벨로시티를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요게 요런 점프 벨로시티는 이제 뭐 여기 초기에 이제 캘큘레이션, 초기 파트가 어디 있죠? 초기에 이제 캘큘레이션 하게 되겠죠. 캘큘레이션 하는 동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셋업 밸류에서 여기서 자 캘큘레이션을 첫 번째 거는 뭐 이니셜 점프 벨로시티, 두 번째가 세컨드 점프 벨로시티, 세 번째가 서드 점프 벨로시티, 이니셜 점프 벨로시티 용어가 좀 통일한데 세컨드 점프 이니셜 벨로시티, 서드 점프 이니셜 벨로시티 세 개의 이제 속도를 이렇게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 적용도 처음 그래비티하고 두 번째 그래비티하고 세 번째 그래비티하고 세 가지 경우 요게 각각의 페어가 되겠어요. 그거 때문에 이제 여기 딕셔너리라고 하는 코딩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에 0, 1, 2, 3 해서 사실은 0은 이제 리셋 밸류고 1, 2, 3 세 가지인데 1, 2, 3 세 가지 그래비티, 세컨드 그래비티, 서드 그래비티, 이니셜 점프 벨로시티, 세컨드 점프 이니셜 벨로시티, 서드 점프 이니셜 벨로시티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핸들 점프 할 때 점프 카운트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 가면서 그때 해당되는 점프 벨로시티를 초기에 이제 current movement y, current movement run movement y, 이게 사실은 초기 벨로시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도달됐을 때는 3에서는 계속 3을 유지하게. 이건 제가 이제 넣은 내용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도중에 타이밍이 잘 안 맞았을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맞춘 경우는 0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 리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셋, 그러니까 커런트 점프 리셋 루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호출되죠? 커런트 점프 리셋 루틴, 요거를 찾아보면은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핸들 그래비티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점프하고 떨어질 때, 점프하거나 떨어질 때 이제 처리잖아요. 요때 여기서 그라운드 되고 점핑 애니메이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여기서 코루틴을 스타트 코루틴 해갖고 점프 리셋 루틴을 사용하게 되는데, 요 대목은 여기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키를 누르고 첫 번째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눌렀는데 첫 번째 누르고 두 번째 누르는 키에서 보니까 여전히 그라운드다 이거죠. 첫 번째 키를 누르고 또 두 번째 키도 눌렀는데도 그라운드 상태에서 또 누르게 되는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라운드 상태에서 점핑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저간 무조건 여기를 가동을 시켜요. 그라운드 상태에서 그래비티적 처리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걸 가동해요. 가동해갖고 무조건 여기가 가동이 되는데, 그라운드일 경우는 무조건 가동이 되는데, 요거의 역할이 뭐냐면 점프 리셋 루틴, 조금 복잡한 개념인데 점프 리셋을 여기 찾아보면은 여기죠. 요거는 지금 0.5초를 기다렸다가 이게 0.5초가 기다려지고 난 다음에는
점프 카운터를 다시 0으로 하니까 점프 카운터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0.5초가 경과돼야지만, 그러니까 이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 0.5초가 경과하고 나야지만 0이 되는데, 만약에 0.5초가 경과되기 전에 이것을 스탑 시켜버리면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점프 카운터가 0이 되질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요거를 가동을 시키는데, 요거를 스탑을 시키면은 0이 안 되겠죠. 그죠? 0이 안 되잖아요. 그 스탑 시키는 대목이 아까 그래비티 쪽, 핸들링 쪽, 그래비티, 그 핸들 그래비티 쪽에서 여기서 스탑이 여기 어디죠? 스탑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스타트고, 핸들 그래비티에서 무조건 스타트를 시키고 스탑. 스탑이 왜 안 나오죠? 스탑 코루틴 찾는 게 빠르겠네요. 별거 많지도 않으니까. 자, 여기서 쭉 내려오셔 갖고 핸들 점프에서 여기서 스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들 점프를 호출하는데 아직도 점핑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라운드에 있는데 아직도 점핑이 안 돼 있는 경우죠. 그리고 점프 키는 눌려줬고, 그래서 요게 좀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갖고 요 타이밍이 잘 맞아지면은 점핑도 아니고 그라운드는 돼 있고 키는 눌려줬고, 자, 요런 상태에서가 점프 카운트가 3보다 작으면은 이 코루틴을 스탑시킵니다. 스탑시키니까 점프 카운트가 0이 되질 못하는 거죠. 0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증가시키면은 요런 경우에서는 초기 점프 벨로시티가 큰 놈이, 증가된 놈이, 이게 이제 점프 카운트가 커지니까, 이 점프 카운트가 커질수록 요 값이 커지거든요. 많은 값을 가지고 점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스탑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스탑하고 들어오면은 요게 플러스가 커져서 결국에 많은 높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타이밍이 안 좋아서 점핑하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될 때까지 여기가 진행을 못해요. 이게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점프 키를 눌러서 점핑했는데 그라운드 닿을 쯤에 처음 점핑 키에 의해서 점핑됐던 놈이 그라운드 닿을 쯤이 아니고 다른 타이밍에 눌러버리게 되면은 요 상황이 true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된 상태에서 보니까 점프 키가 눌려지지 않았고, 또는 점프 키가 눌렸을 때는 그라운드가 또 아니고, 이런 상황이 걸리면은 요 스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스탑을 하게 돼. 스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를 안 들어오니까 스탑을 호출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스탑을 누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커런트 점프 리셋 루틴이 계속 돈다는 거니까 결국 점프 카운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다시 점프 시퀀스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점프 시퀀스라기보다는 점프 스테이트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점프 스테이트가 0, 1, 1, 2, 3 세 가지 스테이트가 있으면 점프 스테이트가 1일 때는 점프가
좀 조금 점핑 되는 거고, 점프 스테이트가 2인 경우는 점프가 미들 정도 점핑이 되는 거고, 점프 스테이트가 3 되는 경우는, 카운트 값이 3인 경우는 많이 점핑 되는 거. 그래서 같은 키를 가지고 점프를 적게, 중간, 많이 점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 스탑 코르틴을 호출하는 경우에만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고, 요 스탑 코르틴을 0.5초 간격으로 호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0으로 항상 돌아와. 점프 카운트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작은 점핑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좀 요게 복잡한데, 로직이 좀 조금 복잡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러한 if 문하고 여기에 점프 카운트가 3보다 작을 때에 한해서 스탑 카운트 해갖고 0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대신 여기 if 부분이 안 맞다거나, 또는 또 여기를 통과를 또 못하는 경우, 그죠? 3보다 큰 경우죠. 그러면 3보다 큰 경우, 뭐 이렇게. 또는 요게 이제, 이 자관 요 if 부분이 false가 되면, 스탑 코르틴을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조건이 맞으면은 스탑 코르틴이 스탑하니까 0 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계속 여기가 호출되면 0 되는 게 방지되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 값을 하나 1 증가시켜서 다음번 높은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요게 좀 로지컬리 조금 복잡해요. 자, 그런 거를 위해서 프로그램 스킬이 좀 복잡하게 딕셔너리라는 게 사용됐고, 그 다음에 코르틴을 정지하거나 스타트하거나 정지하기 위해서 코르틴 변수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코르틴이 이렇게 사용돼서 0.5초 간격에 코르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코르틴을 스타트 시키고 스탑 시키고, 또 스타트는 그래비티 쪽에서 이제 스타트 시키고, 이렇게 스타트 시키고, 자, 요런 거를 넣어서 같은 키에 대해서도 같은 스페이스바 갖고 점핑을 하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같은 키로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어떤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냐에 따라서 점프되는 크기가 달라져 갖고 다양한 점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 또 거기서 각각에 대응되는 애니메이션 점프를 변화시켜 주면은 점프 형태도 바뀌게 되는 그런 하이 스킬인데, 조금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프 일반적으로 카운트가 0.5초 웨이트니까 0.5초 3번 지나면 1.5초잖아요. 1.5초간의 스페이스 키를 하나도 안 누르고 1.5초 경과 뒤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가장 낮은 높이의 점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1.5초 이내에 이제 키를 2번 이상 또는 3번 누르는데, 그때도 각각의 누를 때 타이밍이 요 그라운드에 탁 누를 때마다 좀 그라운드 가까이 있을 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1.5초 이내에 2번 눌렀죠. 1.5초 이내에 2번 누르는데, 제가 그라운드 닿을 때 누르고 또 닿으려고 할 때 눌렀어요. 그러면 카운트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요 높이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타이밍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뭐 빨리 누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한 번 누르고 닿을 때 한 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번 자, 점핑하고 닿을 때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닿을 때 누르고,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셋, 넷. 그럼 가장 높은 점핑이 일어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셋하고 세 번 돼서는 계속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계속 3을 유지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상에 아까 그 3보다 크면은 계속 3을 유지하게 처리를 했죠. 여기에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잘 빨리빨리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응?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 그래서 타이밍 카운터가 3이었으면 2가 돼갖고 다음에 또 3이 되게 계속 3이 되게 하도록 만든 내용인데 이거 뭐 별로 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는 계속 하나, 둘, 셋 하고 닿을 때 또 누르면은 계속 가장 큰 높이로만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하면 요 정도 높이에요. 두 번째는 요 정도 높이. 이렇게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높이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또 닿자마자 또 누르면 계속 3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높이가 유지돼. 근데 요런 그러한 같은 키를 가지고 다른 모션, 즉 이 모션도 되는데 애니메이션하고 연결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 높이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같은 키를 가지고도 그 키를 타이밍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점핑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 동작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코딩으로 이제 구현한 내용이 되겠는데 조금 어렵죠. 이런 내용도 이제 슈퍼마리오 쪽에서는 좀 반영하고 있다는 걸, 그런 스킬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이라 요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하게 되면은 자료로 나눠주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